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내년부터 최소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대로 날려버리시게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도 대충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2026년 새 노인 수당 비밀 5가지를 제가 관련 자료를 전부 뒤져서 정확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특히 신청만 안 하면 나라 예산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제도들이라서 듣고도 안 움직이시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을 그냥 지나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혼자 단정지어 버리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창피해서 주민센터에 가기가 싫다고 하시면서 그냥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대상자였어요. 신분증 하나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평생 모르고 사라지게 두실 건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떨어졌으면 계속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던 분도 2026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거라고 겁을 먹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는 신분증 하나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 중에 한 분은 기초연금만 신청 안 하고 계셨다가 5년치를 그냥 날렸어요. 매달 30만 원씩만 계산해도 연간 360만 원인데 5년이면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서네요. 내가 체면 때문에 손해를 봤구나. 진작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만큼은 절대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는 정말 큰 변화가 많아요.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지원이 더 늘어나고요. 치과 진료비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인상되고 교통비와 문화비를 함께 쓸 수 있는 통합카드도 생겨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한 해 생활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동안 이런 혜택들 한 번도 직접 신청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탈락했던 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수당이 무엇인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 중에 큰아버지 또래이신 76세 김영호 님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지금도 작은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수증을 정리해 보시다가 한숨을 푹 내쉬시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 가스비, 차비, 약값까지 합치니까 본인 연금이랑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초연금이랑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같은 거 신청해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자식들도 그럭저럭 도와주니까 이런 건 나랑 상관없을 줄 알았다. 괜히 주민센터 갔다가 창피만 당할까봐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고 보니 김영호님은 서류만 한 번 내면 지난 몇 년 동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행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자격을 확인해 드렸더니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까지 한꺼번에 대상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확 늘어나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괜히 체면 따진다고 몇 년 동안 내가 번 돈을 길바닥에 버렸구나.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한 분은 72세 박순덕 님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약값이랑 물리치료비가 계속 나가니까 생활비를 아끼려고 난방도 최대한 안 틀고 계셨대요. 겨울에도 외투를 껴입고 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바로 대상자가 됐고 그 다음 겨울부터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이제야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덜 고생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들만 해도 수십 분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해당 안 될 줄 알았다. 복잡할 것 같아서 시도도 안 해봤다. 창피해서 못 갔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대상자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어르신들만큼은 모르고 손해보는 일 없게 하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한 분 한 분 가족에게 설명하듯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끊으시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 하나만 알고 나머지 네 가지를 모르면 절반도 안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실제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 한 번 떨어졌으면 평생 안 된다거나 서류가 복잡할 거라는 오해들을 정확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하신 수당이나 바우처가 무엇인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우선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는 2026년에 꼭 확인하셔야 할 5가지 핵심 혜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수당 5가지 핵심 변화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인상과 문턱 완화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대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이랑 금융자산까지 다 환산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그 기준 자체가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약값과 생활비 부담 체감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초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병원비 부담을 덜 느끼고 사회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신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상담해 드렸던 69세 박영수님은 몇 년 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해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자고 설득해서 재신청을 도와드렸더니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번에는 대상자로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박영수님은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떨어졌을 때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권해주셔서 다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보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시면 될까요? 예전에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도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던데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소득이랑 재산을 조회해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 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통장 사본 같은 건 나중에 보완해도 되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1월 자격이 되는데 3월에 신청하면 앞선 2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올해 초 안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4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2달이면 80만 원이고요. 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에 한번 떨어졌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두 번째 항목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과 겨울을 합쳐 연간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전기료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료를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도시가스나 등유 같은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한 조사를 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어르신일수록 우울감과 건강 악화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실내 온도 유지가 안정되면서 계절성 호흡기 질환과 낙상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난방비를 아끼려고 추운 집에서 지내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 바우처만 제대로 받아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던 74세 이순자님은 난방비가 무서워서 겨울 내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지내셨습니다. 보일러를 거의 안 틀고 전기장판만 켜고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으셨대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난 뒤에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 차감되면서 더 이상 난방을 아끼느라 고생하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그 후로 집안이 따뜻해지니까 감기도 덜 걸리고 무릎도 덜 시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기료 차감 방식인지 전용 카드로 연료를 살 수 있는 방식인지 본인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기료나 가스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 가장 편하고요. 연탄이나 등유를 쓰시는 분들은 카드를 받아서 그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도나 금액이 바뀔 때마다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에는 꼭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여름이나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1월 안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난방비가 무서워서 집 안에서도 옷을 겹겹이 껴입고 지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 번째 항목은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의 치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지원 개수가 늘어나고 틀니 교체 주기가 단축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지원 개수가 늘어나고요. 틀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라 도움을 받아 새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방향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평생 2개까지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개수가 더 늘어나면서 어금니까지 제대로 씹을 수 있게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에서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전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 상태가 좋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활력과 외출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고기나 채소를 제대로 못 드시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단백질이랑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지고 변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 드렸던 72세 최광수님은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 앞니와 어금니가 많이 불편한데도 몇 년 동안 잇몸으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는 아예 포기하셨고 과일도 작게 잘라서 드셔야 했대요. 2026년에 늘어난 임플란트 지원을 안내해 드리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도와드린 뒤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최광수님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삼겹살을 몇 년 만에 제대로 씹어 드셨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치과부터 찾아가시기보다 먼저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 수준을 안내받고 그 다음에 치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치과부터 가시면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줄 알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센터에서 확인받고 가시면 지원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치과에 제출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듭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 개수와 교체 주기는 평생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무조건 아껴두기만 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치아 상태와 생활 불편 정도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껴 두다가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치과 치료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혹시 헐거운 틀니나 빠진 치아 때문에 좋아하던 음식을 꾹 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번째 항목은 노인 일자리와 활동비 인상입니다. 2026년에는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동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요.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단순 노동뿐 아니라 디지털 안내, 아이들 안전지킴이, 도서관 지원 같은 역할도 늘어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보통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단위로 활동비를 받으시는 구조인데, 그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올라서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만한 수준이 됐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생활 만족도와 건강 점수가 높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외출과 사회적 만남이 있는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집에만 계시면 자꾸 누워 계시게 되고 기운이 없어지는데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던 70세 정인호님은 집에만 있으면 기운이 없고 자꾸 누워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해 하루 몇 시간씩 가볍게 움직이며 활동비를 받으면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생기고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인호님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지킴이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인사하고 지나가면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비로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전후로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노인 일자리 모집 시기와 종류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로만 묻기보다 직접 가셔서 본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신청 시작일에 맞춰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담당 직원이 본인 건강 상태랑 경력을 듣고 맞는 일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노인 일자리는 예산과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활동비가 오르는 시기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친구분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셔야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 사이에 모집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은 못한다고 너무 일찍 스스로 마음을 접어 버리신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항목은 교통비와 문화바우처 통합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어르신 교통 지원이 점점 통합 카드 형태로 정리되면서 한 장의 카드에 버스와 지하철, 문화생활 지원금이 함께 충전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매달 교통비와 문화비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버스비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몇만 원 충전되고 영화나 공연 볼 수 있는 문화 포인트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외출과 문화생활이 활발한 어르신일수록 기억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통해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영화나 공연을 즐기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집에만 계시면 TV만 보시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영화관도 가고 친구도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되고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 드렸던 73세 장미자 님은 버스비 아끼려고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교통과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 안에서 버스를 마음 편히 타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몇 편씩 챙겨 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미자님은 그전에는 버스비 아까워서 걸어 다니다가 무릎이 더 나빠졌는데 카드 받고 나서는 버스 타고 편하게 다니니까 훨씬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는 기존에 쓰시던 어르신 교통카드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새로 바뀐 통합 바우처 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 수령 방법과 충전 금액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교통비와 문화비는 계속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또 일부 지역은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니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충전되는 거니까 아껴 두실 필요 없어요. 혹시 지금도 버스비 아까워서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큰 줄기를 보셨다면 이제는 이 혜택들을 실제로 어떻게 한 번에 챙길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노인 수당을 한 푼도 놓치지 않는 실천법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청 시기와 순서 정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수당과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예산과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먼저 신청한 분이 유리한 구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지만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아요. 앞선 2달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인원이 다 차면 늦게 신청하신 분은 대기자가 되거나 아예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괜찮겠지 하면서 몇 달 미루다 보면 뒤늦게 생각났을 때는 해당 연도 예산이 거의 소진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일부 바우처는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에 어떤 할머니는 3월에 신청하려고 갔다가 노인 일자리는 이미 마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한 달만 빨리 움직였어도 일자리를 잡으셨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달력에 2026년 1월을 크게 표시해 두시고 그 달 안에 최소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정해 두십시오. 그날 한 번에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교통과 문화 바우처, 일자리 가능 여부까지 모두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 가서 5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러 번 갈 필요가 없어요. 직원한테 2026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바뀐 노인 혜택을 전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차례대로 안내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실제로 주민센터에 갈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지는 않았나요? 두 번째 실천법은 준비물 간단하게 챙기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류 준비가 복잡할 것 같아서 도장이나 통장 사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을 못 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창구에서는 대부분 신분증만 있으면 나머지는 안내에 따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은 나중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도장도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혼자 고민하다가 몇 년을 날리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가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돼요. 직원들이 다 도와드리거든요.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 몇 년을 미루다가 막상 가보니까 신분증 하나로 끝났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사진과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셔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잘 모르겠으니 알려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필요한 내용은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통장 사본이 필요하면 통장 번호만 불러주시면 되고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해도 된다고 알려줄 거예요. 혹시 통장 사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도장이 안 보여서 괜히 발걸음을 멈추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실천법은 혼자 가기 어려울 때 도움받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글씨 쓰기가 힘드신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나 친척, 이웃의 도움을 받아 대리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몸이 불편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창구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지역도 있고 주민센터 안에 휠체어나 의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직접 가기 힘들다. 카치가 주거나 대신 신청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해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움직이시면 더 수월합니다. 전화번호는 114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주민센터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이 바쁠까봐, 미안할까봐 도움 요청조차 못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하기입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문화비, 일자리처럼 제도가 여러 개이다 보니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한 번에 여럿을 조회하고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구에서 기초연금만 신청하려고 갔다가 직원이 다른 것도 확인해 보자고 해서 에너지 바우처랑 교통카드까지 함께 받게 된 분들이 많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는 이거 하나면 됐다 하고 한 가지만 신청하고 나오면 나머지 4가지 혜택은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몇 분 더 앉아 계시는 게 아까워서 한 가지만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것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창구에 앉으시면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2026년부터 나 같은 나이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나 바우처를 한 번에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기초연금부터 일자리까지 차례대로 확인해 줄 것입니다. 컴퓨터로 조회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거든요. 한 번에 다 조회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시 한 가지 제도만 겨우 신청하고 나머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5번째 실천법은 탈락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기입니다. 수당과 바우처는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는 제도들이 많아서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도 3년 전에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된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예전에 떨어졌다는 기억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2번 다시는 주민센터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다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손해입니다. 담당 직원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니까 예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2026년이 다시 도전하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예전에 언제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말씀하시고 지금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과거 기록을 보고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한번 속상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라 제도는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리신 건 아니신가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해 드리고 꼭 지켜보셨으면 하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나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대상이 아닐 거야. 주민센터 가면 괜히 창피만 당할 거야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치과 지원, 노인 일자리, 교통과 문화 바우처까지 5가지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먼저 손들고 나서는 분들만 혜택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몇 달, 몇 년씩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만 잡아도 2달이면 80만 원, 12달이면 수백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이불 속에서 떨고 버스비가 아까워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치아가 불편한데도 비싼 비용이 걱정돼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져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받아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는데 나만 혼자 쪼들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나고 전기료와 난방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치아를 튼튼하게 관리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일자리를 통해 소일거리도 하고 활동비도 받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 편히 타고 다니고 영화나 공연도 부담 없이 즐기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신분증 하나 들고 주민센터를 한번 다녀오느냐, 마느냐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상황인데 신청한 사람은 받고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신분증부터 꺼내 두시고 이번 주 안에 꼭 한 번은 동네 주민센터에 들르겠다고 마음을 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셔서 이렇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2026년부터 노인들에게 새로 생기거나 늘어난 혜택이 뭐가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전부 확인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오늘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라는 겁니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잖아요. 같이 사는 배우자분, 친한 친구분, 교회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보여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시게 도와주시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제안은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궁금하거나 불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기초연금 떨어졌는데 정말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거동이 불편한데 대리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주민센터 창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도와주는지,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수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과 이어서 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꼭 그 영상 보시고 가시면 혼란 없이 매끄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 들으신 5가지 혜택 중에서 나는 무엇부터 먼저 챙겨볼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인지, 에너지 바우처인지, 치과 지원인지, 일자리인지, 교통 문화카드인지 딱 하나만 골라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이거든요. 이제 남은 절반은 실천입니다. 신분증 챙기고 주민센터 가는 그 한 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편안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